30억이나 공제한다고 하면 무조건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하나 곽진주 세무사. 국세청에서 온 남자 국세남입니다. 흔히들 상속세는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 상속재산이 10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금 걱정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통상으로 알고 있는 상속공제 10억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10억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사안에 따라 10억 넘어서까지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통상 알고 있던 10억 공제가 어떻게 30억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것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배우자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안 되고 법률혼의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한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딱 두 줄인데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속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실 배우자가 상속인 중에 있기만 하면 실제 상속 재산을 안 받았어도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5억을 넘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는 말 그대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나 공과금을 빼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배우자의 총 상속 재산가액에는 추정 상속 재산이나 사전 증여 재산, 재산 분할 기한 내에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합니다. 추정 상속 재산이란 게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인 경우에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가 명백하면 상속 재산으로 안 보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서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말 그대로 추정일 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게 아니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이나 재산 분할 기한 내에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은 재산도 공제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받기로 하고 배우자 공제에 포함했는데 실제로는 재산 분할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 분할을 안 한 경우 실제 받은 것이 아니니 공제에서 빼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 언급된 게 사전 증여 재산인데 사전 증여 재산은 왜 공제에서 제외하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뜯어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게 아니라 생전에 사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절세 차원에서 주의할 것이 바로 사전 증여 재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하면 절세 효과에 좋다고 알고 있는 게 상식인데요. 이 배우자 상속공제나 상속공제 종합한도 공식을 이해해보면 돌아가시기 10년 내에 사전 증여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증여받았으니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는 제외되는데요.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과 상속 공제 종합 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속 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으면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초과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된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을 회피 방지하기 위해 10년 내 사전 증여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 전 10년 이내에 계획성 없는 증여는 절세 효과가 역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사전 증여는 세금 분산 효과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맞는 사전 증여 금액과 타이밍은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억이나 공제한다고 하면 상속 시 무조건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역시 나이가 많으실 겁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상속이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더 받겠다고 자식들 말고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한다면 재상속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속 발생 시 배우자가 얼마까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 재차 상속도 고려해야 하고 상속세를 최소화하면서 얼마까지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하느냐, 이것은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맞게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 공제 산식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만 상속 재산을 몰아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치로 받고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굴려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은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고 전부 어머니에게 상속 재산을 몰아줘도 자녀들 상속 포기 전에 배우자 법정 지분 한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에 걸리면 결국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을 대표 상속받는 걸 계산하니 30억 한도가 충분해서 30억 최대치로 공제받아도 문제 없겠네 했다가는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배우자가 그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실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로 받아서 상속세를 절감한 후에 다시 협의 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 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록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 기재부 예비나 심판 내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시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시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혹시라도 세무조사 때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 30억 공제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렸는데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치로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지,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와 배우자 공제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 전에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